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자금 중에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과제가 나왔는데요. 변경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작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어떤 기업에게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금년에 많은 변화가 가장 극심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만큼 어 중요한 내용을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는데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여태까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보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던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디딤돌 과제 1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1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뽑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1차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걸음과 도약으로 나눠져 있죠. 예전에는 첫걸음, 전략형, 팁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었고 1월 달의 안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형이 없어지고 디딤돌과 팁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디딤돌 안에서 첫걸음과 도약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 첫걸음도 작년보다 달라지고 도약도 작년보다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면밀히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첫걸음 사업이에요. 첫걸음은 R&D 기획 지원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R&D 기획 지원은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R&D 연구개발 사업께서 작성하는 컨설팅 사업이죠. 그래서 컨설팅 사업을 받으셨던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 드리면 23년도에 R&D 기획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60억이 예산으로 따로 배정이 돼서 별도로 첫걸음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R&D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다 넣을 수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R&D 기획 지원 사업을 받아야만 첫걸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 첫 번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약입니다. 이 도약의 일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까지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이 도약 파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작년도 R&D 기획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도약 사업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약 사업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핵심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R&D 기획 지원 연계는 작년에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따로 공고가 나가니까 굳이 여기서는 중점을 두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반기 4월, 7월 해가지고 총 3번에 걸쳐서 나눠 뽑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2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면 많이 삭감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른 사업들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조 이상이 날라갔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자금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차에 걸쳐서 모집을 받으면서 포메이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소기업은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 사업이 동일 모집 차수에 내역사업별 한 해에 관하여 한 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연구개발 사업은 여기에 되어 있는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세부 과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첫걸음 도약, 도약 중에서도 자율공모 서비스, 디딤돌 원전, 원전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일 모집 차수면 뭐겠습니까? 1차, 2차, 3차 중에 요게 내역 사업이죠. 내역 사업별로 한 개의 하나에서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가점 증비 서류는 나중에 추가 제출이 불가하니까 미리 내야지만 점수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원 규모 1차에서는 376억, 375개니까 선정이 되면 1억을 지원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변경 사항을 보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R&D 사업 첫 번째 하는 분들은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첫걸음 R&D, 도약 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 R&D는 R&D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R&D 기획 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도약은 한 번 받은 업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이 도약할 때는 경쟁이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준비를 더 힘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그 한 번 받고 원래는 두 번째 못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이 팁스 아니면 끝났구나.' 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졌다. 근데 기존에 한 번 받았던 분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접수 시기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줍니다. 그리고 졸업제에 대한 산정이 있어서 여러 번 받은 기술에 대한 분들은 요거를 꼭 보시면 바라겠고, 역방향 지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 년에 5 억짜리 이런 기술 혁신을 받은 분들이 요 마이너 DT한 1억 지원을 하는 사업에는 5 억을 받던 기업은 1 억짜리를 지원하지 말아라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즉 창업성장 기술개발 이 도약 1억 원짜리 있죠. 요거를 5억 원, 10억 원 받았던 기업들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옛날에 많이 받았던 회사도 지원할 수 있고 한 번 받았던 회사도 또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기존에 처음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내역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1 년에 1억 2천을 지원을 하고 정부가 75%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지원 과제 여기 써 있지만 중소벤처기업과 R&D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야 되고 23년도 R&D 기획 사업을 받은 업체들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지원을 못 하고요. "나는 처음인데요." 하는 분들은 거의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일반의 자유 공모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 공모는 R&D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R&D는 그 별도의 정부에서 어떤 기술 개발에 관련된 게 있으면 들어오라고 따로 여기서 처음에 정해 놨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정된 항목에 맞으면 넣고 안 맞으면 못 넣는 겁니다. 그리고 디딤돌 고도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사업을 받았고 20년 이후에 받았고 최종 평가를 끝냈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분들은 지원을 한 번 더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고 원전 분야는 따로 이렇게 있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했거나 여성 연구자가 많은 사람, 요런 기업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기업 확인서가 있을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채용한 경력 단절 여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연구원 비율이 있으면 여성 연구자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창업 기업들은 자유 공모 또는 여성 참여 활성화를 넣을 수 있으며, 나랑 아이템이 맞는 경우는 서비스 R&D를 넣을 수가 있고, 기존에 디딤돌 과제를 받았는데 20년 이후에 디딤돌 과제를 받은 업체 중에서 평 완료 평가 점수가 이제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 평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고도화로 한 번 더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R&D를 한 번 받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럼 한 번 더 해 줄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일단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이어야 되고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책 50 제도이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 책임 기관으로서는 3 개까지, 참여 기업까지 포함해 5 개까지 해야 되고, 삼책 50 위반이 되면 협약이 해약되고 참여 제한이 되는 등 제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 개를 과제하시는, 특히 대학의 석박사나 연구원 출신 분들은 꼭 이거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책 50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도 있지만 그 연구자의 삼체고공도 따져야 된다는 거,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혹시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연구개발혁신법 조항에 보시면서 삼체고공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체공공에 대하면 바로 협약 계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4일에서 3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여기서는 도약 부분만 접수를 받습니다. 첫걸음은 별도 안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라고 이제 20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매년 그 많은 기업들한테 얘기 드리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창업 자금을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걸 포함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틀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사업성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에서 쓰듯이 그냥 하루 이틀 밤새면 되겠지라고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연구개발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서 창업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꼼꼼히 규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 법령이 다른 부처들의 연구개발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되긴 하지만 규정을 대충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꼼꼼히 읽으셔서 준비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업 공고가 나오면 접수를 하고 요건, 서면, 대면, 협약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사업은 나중에 R&D 기술료라는 걸 여러분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경상기술료는 한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이 최대 20% 또는 이 사업이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로 납부를 하는데 보통 지원 금액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즉 1억을 지원받았을 경우 여러분이 2천만 원을 기술료로 내야 된다는 점이고 이 기술료는 향후 5년 동안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 감면제도 같은 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감면이 없다고 보면은 한 20%쯤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술료 납부 규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죠. 저 창업 기업이 범위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요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창업 기준 판정표는 넘어갑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워낙 많이 설명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통해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그죠? 그리고 뭐 주관 기관이 여성에 포함하는 경우 장애인 1점, 그리고 산업 위기 지역에 소재한 위기 업종 1점 뭐 이렇게 봅니다. 기술 인치를 잘했을 때 1점 뭐 이렇게 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랑 산학협력 매진 기업 1점, 벤처기업 1점, 이노비즈, 메인비즈 1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점이 있습니다. 혁신법 위반했을 땐 감점 10점. 현실적으로는 거의 탈락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도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달라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고 조금 한번 부칙으로 이제 그 신청 및 접수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 드릴 게 있어요. IRIS에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접수하셨던 분들이 이제 SM테크에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는 범부처 연구관리 시스템인 IRIS로 넘어간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고 요 IRIS 접수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IRIS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연구자 번호도 받아야 되고 학력내 경력 뭐 연구 설정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되고요. 최근 5년 안에 했던 과제 정보도 다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수행 중 신청 중인 것도 적어줘야 되고 기록할 게 많아요. 또 참여연구원에 대한 정보도 다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이지만 모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이거를 절대로 등한시 여기시지 마시고 내가 사업계에서 쓰고 자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IRIS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할 수 있고요. 미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IRIS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한 이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이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근데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걸렸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것 때문에 접수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특히 마감 때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만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귀책은 신청자한테 있다. 즉 미리 안 알아보고 뭐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따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쟁이 심할 때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과제를 안 하시던 기업들도 정부 과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세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거 못하면 더더더욱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사업계획서 쓰면서도 같이 준비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이거부터 준비하시기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 다 된 거를 지원할 수도 없고요. 이미 지원받은 건를 지원할 수도 없는데 여기서 이 기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R&D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사업 있죠?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거는 기지원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R&D 자금 받은 게 기본적으로 기지원이 되죠. 대신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완료된 걸 들어오면 기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다 완료한 것도 안 되고 다 지원받은 것도 안 된다는 점. 다만 이거는 연구개발 사업끼리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하고 같이 넣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신청 과제가 동일 기업이 여기 신청 기업 아까 요 내용이죠.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사에 아주 유사한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유사한 경쟁사가 아주 유사하게 개발했던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NTIS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개발하는 기술하고 유사한 기술을 검색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사도 분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면 유사 기술에 대한 판정이 나오게 되고 유사 기술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때는 좀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기재발이나 중복성에 대한 여부를 빡세게 잡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채무불이행 및 부실이험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조금 인정이 되는 경우가 뒷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어요. 요것만 보시고 안 되겠다가 아니라 뒤에 예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체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납이나 연체는 좀 어렵고요.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은 빡빡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자본 전액 장식이라도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창업 3년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디딤돌 첫걸음에 이제 주관기관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받은 금액들 같은 경우는 부채 총액에서 제한이 가능한 이런 특수 사항도 있는 거죠. 이 특수 사항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제출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규정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깐깐하게 보셔야만 여러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받은 기회에 대해서 이런 졸업제 같은 게 있거든요. 한 기업이 너무 많이 받지만 한 거에 대해서 연장하는 내용도 기존에 과제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오히려 폭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해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R&D 이제 첫 거는 기획 말고 도약 부분을 한번 봐요. 도약 부분을 보면 자유공모, 서비스 R&D, 디딤돌 고도와 원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품목 지정형이라고 있죠. 요거는 내 맘대로 넣을 수가 없고 요 지정된 품목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봐셔야 되겠는데요. 지원 대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기부 수행 이력 즉 예전에 디딤돌 받았던 분들도 당연히 도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R&D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고 품목이 지정된 걸 보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원전도 봐야 된다. 그래 되고 자유공모나 디딤돌 고도화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넣으시면 되겠죠. 특히 디딤돌 고도화는 디딤돌에서 받았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0억, 230개니까 한 1억 정도의 지원 평균 지원 금액을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요 서비스 R&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공모는 뭐 별도 기준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원금은 1억 2천 정도를 지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현금은 얼마입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그렇게 뭐 많이 그렇게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보면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이라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업비 쓰실 때. 기존 인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영리기관, 주식회사나 이렇게 일반 개인 사업자는 인건비는 원래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업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산이 가능하다. 즉 7년 미만 스타트업은 직원이 원건비를 줄 수 있는데 100%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점 여러분이 인지를 하여 주시고 신규 인력이 채용한 지원비는 현금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위탁 연구 개발비가 외주 개발비죠. 외주 개발비는 40% 이내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연구 소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쓴 금액 이상으로 계상해서 증액할 수 없다. 사업비를 전용할 때 늘릴 수 없다라는 점 이렇게 보게 되겠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도 40% 범위 내다. 이런 비율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여러분이 넣으면 4월까지 서류, 5월에 발표, 그리고 이제 나중에 6월쯤에 협약을 하게 되겠네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7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IRI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나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략 로드맵 서비스 분야가 있죠. 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서비스 R&D 하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뭐 3D 신체 영상 시뮬레이션,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AI 맞춤형 골본 플랫폼, 제조기업용 유통 물류 뭐 이런 내용들 요거에 맞으면 집어넣으실 수 있고 못 맞으면 못 넣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전도 뭐 요렇게 있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가점 사항까지 마지막에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와 힘들다. 네 그죠?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저도 힘듭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딘돌 내용 같은 경우 첫걸음 도약으로 있었지만 옛날에 알던 첫걸음이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은 도약을 넣으셔야 된다. 근데 도약이 종류가 4개인데 2개는 우리 마음대로 넣을 수 없고 지정이 되어 있고 자유공모나 디딤돌 고도화 과제를 받았던 분들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여성 CEO들을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등이 나온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한 달 남았는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까다로우니까 이런 법규나 제도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문의 전화도 다 해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이 1차니까 2차, 3차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견적을 보신 다음에 너무 어려우시면 1차는 넘어갈 수도 있죠. 2차, 3차로 가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넣으면 좋을지 판단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